박문환의 돈이 되는 투자 칼럼입니다.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님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지금 크림반도에 욕심을 내면서 군사력을 투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좀 어제 여쭤봤는데 네, 생각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변수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크림반도에 대한 이야기였죠. 과연 푸틴이 1000년 동안 러시아 땅이었던 그 부동항을 얼지 않는 항구를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혼자 싸워서 세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푸틴이라고 해도 함부로 군사 행동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푸틴스럽습니다. 설명을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건의 발단은 오렌지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렌지 혁명 이후에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 효익은 없었고 정치적 분쟁만 커지는 바람에 홧김에 친러시아 계열의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는 나이 50이 넘어서 우크라이나 언어를 겨우 배웠을 정도로 뼛속부터 러시아 통이고요. 물론 동남부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되고 나서 EU와의 기존 협약을 깨고 러시아로부터 원조를 받겠다고 했다가 야당으로부터 축출당한 거죠. 그 이후 친러 성향이 짙은 남동부 크림반도에서 다시 반기를 들게 된 것이고 이 틈을 핑계 삼아 러시아는 크림에 진격을 한 것이고요. 문제는 푸틴이 왜 크림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러시아 증시가 12%나 급락했고 루블화 역시 2%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즉시 150bp 금리 인하를 통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쓴 것으로 봐서 이미 충분히 위기를 인지하고 왔다는 말이 됩니다. 증시 폭락 그리고 루블화 폭락 이거 감수하고 푸틴이 얻고 싶은 것이 과연 크림반도였을까요? 글쎄요. 아무리 푸틴이지만 무턱대고 가서 장악하면 눌러 앉으면 서방 세계가 크림을 순순히 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푸틴은 일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이 피겨 감독이라면 모를까 그런 억지가 통하는 것은 아니죠. 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온 일이라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런 걸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과거에 이제 그루지아 사태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러시아가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좀 시사점을 얻을 게 있습니까? 그루지아 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당시에 먼저 뺨을 때린 쪽은 사실 그루지아 쪽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푸틴 내세우고 있는 명분, 즉 극우파로부터 자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그다지 설득력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크림에는 러시아 통이 더 많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 뭔가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자, 그럼 제가 푸틴이라고 생각하고 푸틴처럼 생기진 않았지만요.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브라는요. 수컷끼리 싸울 때 독립발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둘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서로 머리를 누르면 이기는 것으로 암묵적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러시아는 이빨을 드러내 싸우는 것은 암묵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소 러시아가 강수를 두더라도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푸틴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수를 두게 되었죠. 이번엔 진격하자마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오히려 군을 후방으로 이동시켰는데요. 이유는 괜히 총알이라도 날아들어서 올 수 있는 3타 지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부 남아있었던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는 뉴스가 잠시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헛소리라고 곧장 반박했죠. 총을 쏘고 싶은 생각은 역시 푸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장악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계 정치인들에게 상당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기존의 일방적인 EU 주도의 정치권의 쐐기를 좀 박자는 의미가 더 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향후 EU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자원의 보고인 동남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득권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남는 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 국제 가스 가격과 원유 가격이 오르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도 유가는 2% 넘는 상승을 했었죠. 세계 2위의 산유국이면서 전체 세계 수요의 12.6%를 책임지는 러시아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우려감만으로도 유가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뉴스였습니다. 러시아 재정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오히려 반길 만한 뉴스였죠. 물론 악재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돌발 행동으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 계산은 있었을 겁니다. 특히 유럽향 가스관이 막힐 경우에 상당한 재정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막 성장 궤도에 오른 남유럽의 가스 공급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러시아만 아픈 게 아니죠. 유럽 전체도 편치 않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경제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계산도 분명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푸틴은 제가 볼 때 크림반도를 장악해서 러시아 영토로 만들고자 함은 아닐 겁니다. 명분도 약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 제재가 길어질 경우에 푸틴은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중동의 봄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제재 조치 나오면 벌써 환율 올라가고요. 인플레이션 극심해지고 아무리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배견할 수가 없습니다. 민중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정치적으로 EU가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의 의미와 더불어서 향후 동남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득권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함이 더 큰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진격한 이유, 우리는 이제 표면적인 불안 가능성, 긴장 갈등만 놓고 있는데요. 내면적인 얘기를 쭉 들으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일정 부분 또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님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